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9월 넷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종목은 총 3개인데요. 코스피에서 1개, 코스닥에서 2개입니다. 후보 리스트 종목은 총 8개였는데 그 중에서 3개로 압축했고요. 8개 중에서 5개로 할까 하다가 4개로 할까 하다가 결국은 3개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지난 7월 24일 이처럼 현대모비스 소개 영상을 올렸었죠. 이때 제목은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신뢰를 받는 박정국 현대모비스 사장, 현대모비스 책임과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제목이었어요. 이후 몇 번 리뷰 영상을 올렸고 최근 리뷰 영상은 지난 9월 1일이었습니다. 박정국 대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엔지니어 출신으로는 사상 첫 현대모비스 수장 자리에 작년에 올랐는데 작년 자동차 공학 학회로부터 자동차 공학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노란색 테두리는 지난 8월 25일 뉴스였죠. 현지 시간 25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안병기 현대모비스 전동 사업부문 전무는 이르면 올해 세계적 자동차 기업의 전동 장치를 처음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 기아차 전기차의 경쟁력이 입증이 되고 있고, 그러면 핵심 부품을 담당하는 현대모비스의 해외 완성 차량 수주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지는 게 아닐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모비스는 충주, 울산에 이어서 경기도 평택에 국내 3번째 친환경차 핵심 부품 공장을 짓는데 언제 착공에 들어가죠? 네, 이번 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울산 북구의 이화산당 공장은 내년 현대차 eGMP 플랫폼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생산될 예정이 있죠. 준공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차량이 뭔지 아시나요? 네, 여기 써져 있죠. 투싼. 현대차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현대차 홈페이지 딱 들어가자마자 이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현대차 홈페이지에 지금 캡처해서 온 거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 3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새로운 모델로 돌아왔죠. 투싼이요. 지난 16일 수요일부터 사전 계약은 시작되었습니다. 3일, 3, 4일 전부터 곧 생산이 시작되죠. 투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냐면 현대차 그룹의 최대 볼륨 판매 차량이기도 하지만 현대모비스의 주력 샤시 공급 모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곧 생산 시작될 거고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흐름과 수급 보면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올해 내내 외국인, 파란색이죠? 파란색 계속 내려오잖아요. 예.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해왔었어요. 근데 외국인이 9월부터는 매도를 멈추고 9월 중순부터 매수로 돌아선 게 확인이 됩니다. 보실게요. 네. 월화수목금 5일 연속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은요, 보시면 3월 중순 이후에 빨강색이 올라오잖아요. 샀다 팔았다 하지만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부터는 살 때 길게 사고 많이 사고 팔 때 조금밖에 안 팔고 사고 팔고 관망하다가 7월 8월 말부터는 매수 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하늘색 61선이 검정색 241선을 우상향 돌파하기 직전, 돌파하는 초입, 이런 모습도 좋아 보인다는 거죠. 이번 주 일주일만을 놓고 보는 1차 목표가는 25만 8천원을 제시해드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23만원이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네페스입니다. 우선 여기 자료 보시면요. 각 사업 부문이 차지하는 매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반도체, 전자재료, 2차전지인데 반도체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죠. 네, 드라이버 IC, 범핑. 조금 있다가 범핑 단어도 나옵니다. 아, 범핑. 매출 비율이 정말 크구나. 요 정도. 전자재료 약 한 11%. 또 기타까지 합치면은 약 한 15% 돼요. 전자재료는. 그리고 2차 전지가 약 4% 차지됩니다. 2차 전지도 있었어? 4%예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는 연두색 테두리는 뭐냐면요.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비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분기별이에요. 2분기 적자였어요. 지금 3분기도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9월부터는 아까 살펴봤었던 범핑 사업, 가장 큰 매출 비중이잖아요. 범핑 사업과 테스트 사업의 가동률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2, 3년 놓고 보더라도 지금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리고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 하늘색의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증가세, 흑자 전환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보면은 2분기 적자고 3분기도 적자라고 가능성이 높지만 주가는 생각보다 양호하죠. 그쵸? 네.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쵸? 그리고 노란색 테두리 여기를 보시면요. 노란색 테두리를 보시면 2차 전지에 제가 빨간색 밑줄을 그어놨죠. 작년에 4,100 매출액은 아니에요. 그냥 단위로 보세요. 그냥. 그리고 작년에 14,000 굉장히 크게 증가했죠. 근데 올해는 상반기로만 벌써 작년 한 해 수준을 찍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2차 전지 부문, 2차 전지용 리드탭 사업이 가파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건 역시 앞으로 관심 있게 볼 부분이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적의 저점이 올해 2, 3분기고 향후 점진적인 개선이 나타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네페스 흐름과 수급을 볼 텐데요. 딱 보시면 어떤 게 보이죠? 현 주가는 32,100원이에요. 근데 현 주가 아래와 위로 박스권이 길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쵸? 아래로는 약 한 28,500원, 위로는 한 35,000원.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낙서 아니에요. 그려볼게요. 작년 한 5월 말부터 6월부터 보세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그쵸? 그래서 1년 넘게 박스권이 갇혀 있는데 이번 주 9월 넷째 주만 놓고 보면은 박스권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좀 네페스를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요 박스권이 좀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요. 7월 중순 이후에 이렇게 빨강색이 올라오죠. 9월 달에도 빨강색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 말은 뭐죠? 7월 중순의 상승 시에 또 9월 달의 상승 시에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주가의 등락이 컸었어요. 35,000원 갔다가 3만원 이탈됐다가 또 35,000원 올라왔다가 근데 기관은 어떻죠? 주가의 등락에 큰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조정 나오면은 그냥 관망 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승할 때 또 사고. 그러니까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면 좀 긴 호흡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9월 들어서 여기 보시면 9월 들어서 갈색 200일 이평선이 24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온 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평선을 봤을 때는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저점을 높여갈 수 있는
네, 그런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일주일만을 놓고 보는 1차 목표가는 35,000원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39,000원이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DO입니다. DO. 딱 흐름을 보시면 이제 좀 올라오려나 뭐 그런 느낌이 들죠. 네, 회사 내용 좀 볼게요. 1988년 1월에 설립되어서요 2000년에 상장되었습니다. 오래됐어요, 그쵸? 치과형 의료기기 전문업체로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 연구 치아 소재랑 스캔 데이터 기반의 수술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데,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 의사 비중이 현저히 낮은 중국 시장에서 디지털 임플란트 솔루션을 통해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쪽에서는 중국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료를 보시면 코로나19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면 저조했어요. 저조했죠. 저조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2분기부터 좀 강도 높은 비용 절감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고, 해외 쪽에서는 중국 다음에 매출 비중이 큰 곳이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본격적인 영업을 위한 유통망을 다방면으로 갖추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주가 흐름, 수급을 보시면요. 일단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지난 18일 금요일에 거래량이, 그쵸? 윗꼬리도 길게 다는 것 없이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리고 딱 수급을 보니까 뭐지? 외국인 수급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기관 수급도 뭐 나쁘진 않은데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고, 그쵸? 이런 수급이 보여요. 그리고 또 어떤 게 공시에 있었냐면 지난 3월 19일부터 6개월간 30억 원의 자사주 신탁 취득이 끝나는 날이 어제였어요. 그러니까 자사주 이제 다 샀으니까 이제 상승하는 걸까요? anyway. 그래서 이제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기관은 이렇게 8월부터 매수로 돌아섰고요. 외국인은 8월 말부터 매수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모두가 관심을 둔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근데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지난주 수급만을 놓고 봐도 수급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 앞자리가 바뀌는 2에서 3으로 바뀌는 이 3만원, 그리고 바로 코앞에 있는 이 갈색 이평선을 20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목표가는 검정색 241 이평선 수준인 이 32,500원을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28,2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9월 넷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급관심주에 대한 중간점검 영상은 매주 수요일 장중에 제가 올리고, 최종 리뷰는 매주 토요일 낮 12시에 올립니다. 참고로 수급관심주 선정에 있어서 후보리스트 종목 영상은 이번 주에는 몇 개였다고요? 8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후보 영상도 따로 올리는데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에 가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